여러분, 혹시 들기름 사러 마트 가셨다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들기름 코너에 서서 이걸 사야 하나, 저걸 사야 하나 한참을 고르다가 결국 그냥 제일 익숙한 거 집어오신 적이 없. 그런데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라벨에서 확인해야 할 단어 하나, 보관 방법 하나, 넣는 타이밍 하나. 이것만 바꾸셔도 들깨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반대로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들깨가루 집에 있으신 분들, 잠깐만요. 지금 그 들깨가루 언제 사신 건지 기억하세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라고 챙겨 드시는 들깨가 보관 방법 하나, 잘못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들깨,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최근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 작은 씨앗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노화를 늦추는 성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분 이야기, 깻잎이랑 들기름이 어떻게 다른지, 좋은 들기름 고르는 법, 주의사항까지 아주 실용적으로 풀어드릴 건데요. 메모 준비되셨으면 지금 꺼내두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나이 들면 들깨 같은 식품을 따로 챙겨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나이와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겨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연기가 나오듯 몸이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을 망가뜨리고 DNA에 손상을 줘요. 주름이 깊어지고 몸 곳곳에 크고 작은 이상이 생기는 것, 상당 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요. 몸 안에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만성염증이에요. 빨갛게 붓고 아픈 염증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조용히 타고 있는 불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성염증,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셨을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신 분 계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찌뿌듯한 느낌. 밥을 먹고 나서 유독 피곤하고 나른한 느낌. 별로 무리하지 않았는데 무릎이나 어깨가 욱신거리는 느낌.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이게 다 만성염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염증은 관절 통증, 피로감, 혈관 건강 악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약해지고 세포가 손상돼요. 의학계에서 노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이 만성염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는 비슷한데 유독 젊어 보이고 관절도 튼튼하고 피부도 좋은 분 한 분씩 계시잖아요. 타고난 차이도 있지만 먹는 것에서 오는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몸속 염증을 꾸준히 잡아주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들깨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비결 중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활성산소와 만성염증, 이 두 가지를 들깨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깻잎이랑 들기름이랑 들깨가루 다 같은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다 들깨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각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디에 좋은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구분해서 아시면 내 몸에 뭐가 필요한지 훨씬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요. 먼저 깻잎이에요. 삼겹살 쌈 쌀 때 쓰는 그 초록잎이요. 들깨 식물의 잎 부분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결과 들깨잎의 로즈마린산 함량이 건조잎 1g당 76mg으로 로즈마린산으로 유명한 허브 식물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7배입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 관여하는 가바 성분도 다른 쌈채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깻잎 100g당 가바 함량이 70mg인데 상추는 40mg, 쌈배추는 10mg이에요. 같은 쌈채소인데 깻잎이 상추보다 거의 2배, 쌈배추보다는 무려 7배나 되는 거예요. 깻잎은 항산화, 뇌건강, 항염증 이쪽으로 특히 강해요. 그 다음 들깨 알맹이, 씨앗 부분을 갈아서 만든 게 들깨가루예요. 여기에는 오메가3와 니그난이 풍부해요. 혈관 건강, 항염증, 갱년기 증상 완화 이쪽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들깨 알매니에서 기름을 짜낸 게 들기름이고요.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특히 집중적으로 높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산화와 뇌 건강이 목적이라면 깻잎을 자주 드세요. 혈관과 항염증이 목적이라면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챙기세요. 물론 다 같이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 나중에 마트 가셔서 다시 보시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두세요. 한 가지 더. 통들깨를 그냥 드시는 분들 계세요. 참깨처럼 밥에 뿌려서요. 그런데 이거 사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들깨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꼭꼭 씹어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좋은 성분이 그냥 배출되는 거예요. 반드시 갈아서 들깨가루나 들기름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이건 타협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들깨 안에 어떤 성분이 있고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즈마린산이에요. 이름이 낯설죠? 허브 식물 로즈마리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들깨잎에 로즈마리보다 7배 많이 들어있다고요? 바카, 스피아민트 같은 허브에도 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 들깨가 이 중에서도 단연 최상이에요. 이 로즈마린산이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여러 연구에서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를 뛰어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비타민 E, 항산화 영양소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피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2024년 피부과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예요. 로즈마린산이 피부 속 탄성 섬유 형성을 촉진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섬유 조직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한다는 거예요.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이 성분 하나만으로도 깻잎을 식탁에 올릴 이유가 충분하죠. 뇌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들깨잎에는 로즈마린산과 함께 가바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밝혔어요. 이 두 가지가 뇌세포 대사 기능을 도와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학계에서 로즈마린산의 뇌신경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신 분들, 깻잎을 멀리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 로즈마린산 어떻게 드시면 가장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에 전자레인지 깻잎찜 영상 올려뒀는데요. 거기서 소개해드린 방법이 딱이에요. 불도 안 써요. 그릇 하나면 돼요. 딱 2분이면 끝나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깻잎을 50도 물, 그러니까 끓는 물이랑 찬물을 1대1로 섞은 물에 1분 담가서 세척해주세요. 잔털 사이 미세먼지랑 농약이 깨끗하게 씻겨요. 그 다음 양념장을 만들어요. 진간장 3큰술, 참치 액젓 1큰술 반, 올리고당 1큰술 반, 고춧가루 2큰술 반, 다진 마늘 반큰술, 양파 반개, 다진 것, 들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여기서 포인트가 들기름이에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으시면 로즈마린산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깻잎을 2~3장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양념장을 켜켜이 발라주세요. 다 쌓으셨으면 전자레인지용 뚜껑을 덮고요. 뚜껑이 없으시면 랩 대신 반드시 전자레인지용 덮개를 쓰세요. 일반 랩은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서 2분, 딱 2분이에요. 꺼내지 마시고 그 안에서 2분에서 3분 뜸을 들여주세요. 이 뜸 들이는 시간이 양념을 깊이 배게 해줘요. 완성됐으면 한 김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3일에서 4일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 채널 깻잎찜 영상 참고해주세요. 링크 아래에 달아드릴게요. 로즈마린산 정리할게요. 항산화, 피부 탄력, 뇌 건강, 세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해요. 깻잎으로 드시는 게 가장 직접적이에요. 두 번째 성분,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하면 고등어, 연어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들기름이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 아셨어요? 들기름의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 전체 지방산의 54에서 64%입니다. 아마시유, 올리브유, 어떤 식물성 기름과 비교해도 최상위예요. 오메가3가 하는 일, 핵심만 드릴게요.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용한 불씨 기억하시죠? 그걸 꺼주는 역할이에요. 관절이 자주 뻐근하신 분, 혈압이 신경 쓰이시는 분, 콜레스테롤이 안 잡히시는 분 전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실제 임상 결과도 있어요. 일본에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했어요. 신뢰도가 높은 방식으로 설계된 연구예요. 들깨잎 분말을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액 속 산화 LDL이 유의미하게 줄었어요. 산화 LDL,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게 줄었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은 편이었던 참가자들은 수축기 혈압도 유의미하게 낮아졌고요. 6개월 꾸준히
이게 포인트예요. 오메가3 관련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요. 들기름,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해서 볶음이나 찌개에 넣으시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살짝 두르거나 한 김 식힌 밥에 한 방울, 샐러드 드레싱으로 반드시 생으로 드세요. 갓 지은 뜨거운 밥에 바로 넣으시면 열 때문에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어요. 밥을 잠깐 식히신 다음에 넣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영양소 보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 하셨던 분 계세요? 아이고, 나 지금까지 들기름으로 달달 볶아서 요리했는데 어쩌지? 하고 가슴 철렁하신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된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나니까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 오메가3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나물 들기름 무침이에요.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어떤 나물이든 좋아요. 나물을 삶거나 데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불을 끄고 열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 무쳐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영양소 보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 들기름 두부 샐러드예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오이, 양파, 방울토마토랑 함께 담아주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간장 반 숟가락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 드세요. 가열 없이 들기름을 드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성분, 리그난입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이에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께 의미 있는 성분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잠이 안 오고 기분 기복이 심해지는 것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리그난이 이 불편함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심혈관 건강, 골다공증 예방과도 연결된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예요.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성분인 건 분명합니다. 남성분들도 해당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그난은 항산화,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도움이 됩니다. 리그난은 들깨가루에 특히 풍부해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요구르트 들깨가루 조합이에요.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섞어 드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함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들깨가루 스무디예요. 바나나 한 개, 우유 한 컵,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고소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가 돼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들깨의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지거든요. 세 번째는 된장찌개나 시래기국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국물이 걸쭉해지고 고소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들깨가루를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불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딱 한 번만 끓어오르게 하시고 바로 드세요.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가 괜히 맛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성분들이 좋아도 마트에서 들기름 하나 잘못 고르면 다 소용없어요. 심지어 매일 드시는 들기름에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몰랐던 분들, 오늘이 알게 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라벨에서 무조건 확인해야 할 것 딱 알려드릴게요. 좋은 들기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압착 방식을 확인하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들기름은 크게 고온 압착과 저온 압착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고온 압착은 들깨를 높은 온도에서 볶고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방식이에요. 기름이 많이 나오고 고소한 향이 강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구수한 들기름 향이 바로 이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몸에 좋으라고 매일 챙겨 드시는 들기름인데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반면 저온 압착은 들깨를 볶지 않거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처리해서 기름을 짜는 방식이에요. 기름량은 적게 나오고 향도 고온 압착보다 덜 강해요. 대신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색이 맑고 연한 황금빛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라벨에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이 단어가 없으면 고온 압착의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국산 들깨로 만든 들기름인지 확인하세요. 라벨에 국산 들깨 100%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수입산 들깨도 있는데 국산이 재배 환경이나 신선도 면에서 더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온라인 구매할 때는 몇 가지 더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직접 착유하는 농가인지, 주문 후 바로 착유해서 보내는지 확인하세요. 주문 후 당일 또는 이틀 이내 착유해서 발송하는 곳이 신선도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또 포장이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색 병인지도 확인하세요.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은 빛에 노출되면서 산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들기름은 산패가 빠른 기름이에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거든요. 산패된 들기름은 항산화는커녕 오히려 몸에 해로운 과산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조일로로 한 달 이내 제품을 고르시고 소포장으로 사서 빨리 드시는 게 맞아요.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고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집에 가져오시면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빛과 열에도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한 달 안에 드세요. 오래 보관하셔야 한다면 냉동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꺼내서 실온에서 조금 녹여 쓰시면 됩니다. 계절별로도 신경 써주세요. 여름에는 실온 보관이 산패를 빠르게 앞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겨울에는 냉장고에서 꺼내면 기름이 굳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실온에 잠깐 두시면 금방 풀려요. 절대 전자레인지로 데우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실온에서 녹이세요. 서랍 안에 오래된 들기름 있으신 분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색이 많이 짙어졌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된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내 냉장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들기름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아, 나 서랍에 그냥 뒀는데 하시는 분들은 숫자 2 남겨주세요. 딱 숫자만요. 서로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제 30일 챌린지로 실천 계획을 잡아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실천이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딱 30일 계획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하나씩만 바꾸면 돼요. 2주차예요. 이번 주 목표는 딱 하나, 들깨가루 한 봉지 사오는 거예요. 마트 가시면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 국산 100% 제조일 한 달 이내, 이 세 가지 확인하시고 소포장으로 하나 사오세요. 집에 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이번 주는 이것만 하셔도 돼요. 2주차예요. 아침마다 요구르트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딱 일주일만요. 처음 이틀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셔서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습관 하나가 자리 잡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3주차예요. 이번엔 나물 반찬 하나를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요. 반드시 불 끈 다음에 열이 조금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매일 밥상에서 오메가3를 챙기는 습관이 돼요. 4주차예요. 깻잎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저희 채널 깻잎찜 영상대로 전자레인지로 뚝딱 만들어 드세요. 불도 안 써요. 2분이면 끝나요. 마트에 갈 때마다 깻잎 한 묶음 집어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요. 4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석 달, 반년을 이어가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관절이 덜 뻣뻣한 느낌, 피부가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 이게 들깨가 우리 몸에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 말씀드릴게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와파린 같은 약이요? 들깨의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과하게 강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뒤에 드세요. 수술을 2주 앞두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전에는 잠시 중단하시고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들깨 속인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 10g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 먼저 하세요. 신장 투석 중이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주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들깨의 퓨린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들깨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에요. 걱정보다 실천이 먼저예요.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깻잎은 로즈마린산과 가바가 풍부해서 항산화, 뇌건강, 피부 탄력에, 들깨가루와 들기름은 오메가3와 리그난이 풍부해서 혈관과 항염증에 특히 좋아요.
들기름 고르실 때는 라벨에서 저온압착 또는 냉압착, 국산 100%, 제조일 한 달 이내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집에 오시면 바로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드시고요. 조리할 때는 절대 가열하지 마시고 국에 넣으실 때는 불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이 정보가 오늘 내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시니어 건강 돋보기는 항상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요구르트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거기서 시작하세요. 거창한 변화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평소에 들깨 어떻게 드시는지 여러분만의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